이재명이 대장동 배임죄와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자 20일 민주당은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소 시에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중에서 제3항을 적용해서 검찰이 처분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부정부패 혁신안의 산물인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뒤에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고 반대 없이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무위는 원내대표 박홍근이 주재를 했을 때 사실상 이재명이 셀프 구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재명 수사는 정치 탄압에 해당되어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왔죠. 한편 당무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으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동민은 라임자산 운용 사건의 김봉현에게서 정치자금 1억과 그리고 200만 원 양복을 받은 혐의죠. 그리고 이수진은 김봉현에게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자신들이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23일 김의겸은 이재명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전해철 의원의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당무위 직후에 만장일치라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전해철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권하고 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무위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이 기권 퇴장을 했는데도 김의겸이 마치 그 당무위가 만장일치인 것처럼 말을 해서 논란을 부른 것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그러자 김의겸은 24일엔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참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아니 기가 막히는 발언입니다. 잔기술이라고요. 그런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이런 분이 야당의 대변인이었습니까? 어떻든 이재명은 당직자들의 사의를 보고받고 후임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살갑 정상화법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이게 또 하나 논란을 부를 법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에서 이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도 법사위조차도 그치지 않고 곧장 직통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우선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듯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살롱살을 짓는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살갑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살갑 정상화법. 이런 식의 선동적 명명을 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제가 다 낯이 화끈합니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단독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사진들이 어제 무더기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방송에서 내놓고 얘기를 했죠. 하위직급이라서 난
몰랐다. 시장을 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9월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할 때는 몰랐다. 아직도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1일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문자 그대로 여행입니다. 가서 골프도 쳤습니다. 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김문기가 운전을 하는 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24일 추가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천하용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추종하는 멤버들. 천하용인, 그 천하용인이 만든 정치 블로거 고공행진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고공행진에 이재명과 김문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미공개 사진을 이기인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문기 씨 등과 호주, 뉴질랜드를 함께 갔을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기인이 블로그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 식당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정표를 보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이재명과 김문기는 오페라 하우스와 현지 재래시장 등을 하루에도 수차례 함께 다녔습니다. 일행이 모두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측은 17일 공판에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 씨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말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던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당 수습책으로 언급됐던 당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비명계를 비롯해서, 비명계는 물론 더 좋은 미래 같은 의원 모임에서 그 수습책으로 친명계 일색인 지도부, 그 지도부를 좀 바꿔달라. 말하자면 당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인적 쇄신과 민생으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겠다는 보관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 5개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백연동과 정자동 개발 비리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가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대장동에 연결된 천화동인 1호 428억 약정에 대한 수사와 아마도 기소장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군데군데 부지기수 사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령 GH 합숙소 사건, 이런 사건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과연 인적 쇄신 등으로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인사 쇄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이 나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 임선숙이라는 이름이 낯이 쓰르는데 찾아보니 이재명이 임명했을 때 처음 본 이름이더군요. 임선숙이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의를 갖고 있지만, 말하자면 사표를 써왔지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라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임선숙의 사퇴도 당의 화합을 위한 당평책에 호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임선숙이야말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임명된 지 얼마 됐다고 잘려나가야 되는 말입니다. 후임으로는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이병훈 의원, 또 광주에서 재선을 한 송갑석 의원이 거론됩니다. 아마 송갑석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걸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 김성환 그리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도 바뀐다고 합니다. 김병욱, 문진석 이 두 사람 이름 신문에 가끔가다 보이죠? 바로 친명계의 핵심인 7인의 멤버입니다. 김남국이가 소속되어 있는 곳 말입니다. 바로 그 7인의 멤버인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도 이재명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쇄신 요구의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비명계는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은 아직 사무총장을 교체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사실은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내 사람으로 앉혀놓은 것은 필수적이죠. 언론은 대변인단 중에선 김목임이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목임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며 새벽 3시 심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 첼리스트 최아람 분이죠. 그분이 등장을 했죠. 게다가 최근 22일에는 이재명 기소에 따른 당직 정지와 관련해서 당직 정지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열었던 당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재명의 대표적 유지가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또 사실과 달라서 이틀 전에는 정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은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버리는 정권의 물타기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 공소 사실이 그런 물타기 기소의 쓸 거리로 자료로 보인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하나만 하더라도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게이트입니다. 그런데도 박홍근은 윤석열 정권이 굴욕 외교에 더해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 논란까지 겹쳐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자 검찰이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권의 실책을 듣기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좌파, 유사 좌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